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주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면과 같이 동일한 의미의 잡과 work가 왜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서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잡은 구체적인 일자리를 의미하는 경계가 확실한 가산명사이지만 work는 고용된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형체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질명사가 된다. 역시 하나의 궤변일 뿐입니다. 이도 역시 혼동과 구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영어의 문법은 의미가 아니라 구조와 형식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화면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제시만 하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리할 내용은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방식은 앞선 두 개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주지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제시했듯이 영어가 사물에 대한 단어, 즉 명사를 만드는 재활용의 방식은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파트 2에서 설명했던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과 함께 다른 품사의 단어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도 의미가 추가되는 것 외에 품사 자체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변화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명사의 표지 그리고 재활용의 표지로서 부정관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이번에는 영어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방식, 즉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집합적 개념이 없는 경우와 집합적 개념이 있는 경우 두 개로 분류됩니다. 먼저 집합적 개념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파트 1과 파트 2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잡과 work는 일이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관사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에서 설명했던 방식대로라면 부정관사가 적용된 잡이 재활용된 단어이어야만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work가 재활용된 단어입니다. 즉 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work를 재활용하여 일이라는 의미의 명사 work를 만든 것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 정리대로라면 재활용의 표지로서 부정관사가 적용되어 work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왜 무관사일까요?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도 혼동과 구별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형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동사형 명사란 앞에서 보았던 work처럼
원래 동사인 단어가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원형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사의 기준으로 말하면 무관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특별히 동사형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형 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항상 무관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가산 명사인 추상명사와 물질명사도 항상 무관사로만 사용되는 단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항상 무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무관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동사형 명사와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접하다가 명사에 대한 무관사 적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사형 명사와 집합명사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문장을 보면 1번과 3번에서 suggestion과 community에는 부정관사가 적용되었는데 반면에 2번과 4번에서 비슷한 의미의 advice와 society가 무관사인 것은 의미적으로만 접근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advice와 society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합명사에 대해서는 집합명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형 명사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형 명사가 항상 무관사인 것은 구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혼동과 구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사로 혼동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동사형 명사에 s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요청이 많아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면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서 무관사를 적용하는 것은 혼동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별의 필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화면에서 job과 work에 대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일이라는 의미이지만 화면의 예문과 같이 job은 부정관사를 적용하고 work는 무관사인 것은 이 둘 사이에 특별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해서인 것이 아니라 work가 동사형 명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a job은 가산명사이고 work는 불가산명사라는 식의 의미적 접근은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trip과 travel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이라는 동일한 의미인 trip과 travel이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서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trip과 travel은 여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trip은 일회성 여행이라는 한정성을 가지고 있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물체로서 가산명사이다. travel은 여행이라는 일반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물질명사이다. 이 또한 하나의 궤변일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travel이 항상 무관사로만 사용되는
동사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동사형 명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ork, travel, pay, call, support, trade, research, play, control, access, interest, reform, exercise. 이러한 단어들은 거의 항상 무관사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동사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둘 것은 lend, hand도 동사와 명사 모두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들은 동사형 명사가 아닙니다. lend, hand는 동사형 명사와는 정반대로 원래 명사였던 단어가 동사로도 사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동사형 명사는 원래 동사였던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동사형 명사에 대한 예문 몇 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time travel, space travel과 같은 명사 플러스 동사형 명사 형태의 복합명사도 대부분 항상 무관사로 나타냅니다. 예문 몇 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두 무관사인 1번입니다. 왜냐하면 동사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동사형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끝났습니다. 동사형 명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집합적 개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즉 명사이든 형용사이든지 간에 항상 집합적 복수 s를 적용합니다. 당연히 이번 영상의 주제인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 집합적 복수 s를 적용하여 재활용한 결과 생겨난 집합체, 즉 집합명사의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표는 A라는 동사를 재활용하여 B라는 집합체, 즉 집합명사로 결과 S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집합적 개념과 집합적 복수 S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삼성전자 편과 그리고 앞으로 정리할 집합명사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단어 재활용이라는 영어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생겨난 단어에 대해서 동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복하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고 단어의 의미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구조적 형식적인 차원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조적 법칙 2에 의거하여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에 대해서는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 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문제를 구조적 법칙 2에 따라 형식적, 기계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1이 정답이고 4번, 5번은 2가 정답입니다. 별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파트 1, 파트 2, 파트 3 3편에 걸쳐서 영어가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명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재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가 단어의 재활용이라는 방식을 택하면서 다양한 현상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A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B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동일한 스펠링의 두 단어, 즉 A와 B에 대한 구별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의 표지로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관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A와 B의 구별을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관사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의 결과 생겨난 단어들에 대한 동사 적용 등과 같은 일치의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적 법칙 2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의 표지로서 모든 관사적 요소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사의 관점에서 단어의 재활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할 경우에는 집합적 복수 s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둘째,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한 경우에는 무관사가 적용됩니다. 이를 동사형 명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세 편에 걸친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와 함께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버려졌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